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41%, 41%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230%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특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MLCC에 대해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MLCC 점유율이 20%가 안 됐습니다. 18%, 19%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점유율이 25%예요. 작년도 22%였는데 작년도 대비해서도 더 점유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무라타의 점유율을 뺏어낸다거나 혹은 고부가가치의 MLCC에 대해서도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2018년도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었던 것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의 매출액을 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기에서 올해 이제 작년부터 밝혔던 것이 있었죠.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저는 가볍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실적을 피크아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18년도 이때 당시가 가장 좋았죠. 이때 당시에 피크아웃을 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왜 그런 주가가 하락했느냐, 이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내놓고서는 왜 주가가 하락했느냐, 일단 가동률이 잘 안 나왔어요. 가동률이 안 나왔고 스마트폰의 그런 침체가 본격화되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악화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럼 앞으로는 이 피크아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삼성전기가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은 역시나 그렇게 좋진 못해요. 다만 과거에는 지금과 과거가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신산업들의 개화죠. 전기차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있고, 5G, 각종 안테나, IoT, 가전제품까지 MLCC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보다 2018년대보다 지금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저부가가치의 MLCC였는데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MLCC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하는 기업은 일본 기업들과 한국 기업,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저부가가치에서는 중국 기업들도 있고요, 대만 기업들도 있는데 이 고부가가치에서는 경쟁성이,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훨씬 더 적다는 점에서도 이런 캐파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이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동률을 좀 보면은 이때 당시에 피크아웃을 치고 가동률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80%, 70%까지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가동률이 풀캐파예요. 풀로 돌아가고 있고 올해 3분기부터는 중국의 텐진 공장에도 이제 공장의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증설되었고 가동률이 애초에 풀캐파였기 때문에 추가 설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역시나 실적의 그런 성장성이 올해 3분기부터는 그대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PC, TV, 게임기 이런 IT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전기차라던가 IoT, 자율주행, 5G 이쪽에 대한 이제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예요. 특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스마트폰의 그런 성장성이 잠시 꺾이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 매출액이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 기판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폴더블 폰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기판에 대한 혹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성장성도 저는 생각보다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의 대부분의 그런 가치 평가적인 요소는 MLCC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이 기판과 카메라가 적어도 이 MLCC의 고성장을 끌어당기진 않겠다. 그러니까 밀어주면 밀어줬지 끌어당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에서도 폴드 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네, 중국 기업이 탈락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탈락했고, 여기에 대한 카메라 모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를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LG 이노텍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만약에 내년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LG 이노텍에 핵심적인 카메라 모듈을, 부품을 제공을 하고, LG 이노텍이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함으로써 이제 애플사에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화소의, 이제 고화질의 OIS 폴리줌에 대한 그런 카메라 적용도 삼성의 갤럭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도 채택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에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채택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때까지 여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 외에는 없다면 삼성전기의 제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와의 그런 관계, 계약 상황으로 인해서 1차 벤더가 될 수는 없겠지만 2차 벤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AP라던가 5G, 뭐 CPU에 대한 그런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죠. 이제 서버 증설에 대한 혹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CPU에 들어가는 기판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 지금까지는 가장 말썽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2018년도,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기는 그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뭐 오포라던가 비브라던가 샤오미에도 이 MLCC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판도 제공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이제 제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의 그런 변화는 분명히 가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와 비교해서 매출액, 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주가가 그렇게 더 오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가치 평가자 혹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그런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딱히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일본의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시가총액도 14조 3천억입니다. 14조 3천억이고 실적도 저는 이제 올해에는 1조 원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1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ROE도 15가 넘고요. 영업이익률도 15%가량, 14%가량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를 볼 수가 없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과 다른 여러 기업들과도 밀접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장 가동률이 80%, 7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풀캡화이고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의 새로운 공장이 돌아간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올해 2분기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 3분기에 대한 매출이,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MLCC는 지금의 IoT, 지금의 IT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던가 뭐 5G, 더 나아가서는 뭐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UAM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별로 없어도 될 정도로 결국 확실한 길이죠. 뭐 전기차, 자율주행, UAM, 기계, 로봇 이쪽에 대한 확장성은 굉장히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호재 가능성 혹은 성장 가능성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의 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020년, 2019년도까지 중국에서는 긴축 정책을 펼쳤었죠. 그에 맞게 이제 해당 기업들도 긴축적인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재고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재고를 가져가지 않았고 생산량이라던가 혹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재고가 완전 바닥에 왔습니다. 바닥에 왔고 여기에 대한 재고를 쌓아둘 수밖에 없다면 결국 삼성전기의 그런 제품들, 뭐 기판, 카메라 모듈, MLCC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의 그런 상황이 혹은 홍콩 증시에 대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뒤숭숭하죠. 아마 그럼에도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 이제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상한가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ETF만 지금 손실 중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익 중인 거예요. 자, 사망강전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고가가 코앞인 만큼 새로운 길로 들어설지 관심이 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중국 및 홍콩 증시가 뒤숭숭함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총 4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ETF를 포함하면 총 5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가 한 개 있는 겁니다. 동합그룹 153%, 사망광전 59%, 거린메이 17%, 비아디 41% 수익 중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기업, 일본 기업도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손실 중인 기업이 없어요. ETF가 현재 손실 중이지만 곧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및 일본 기업들은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사망광전 매수 당시에 좋은 기쁜 덕의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 당시에 여러 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사망광전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혹은 마이크로 LED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좋은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은 아마 대부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매번 이제 지금은 물론 수익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안 드려요. 다만 제가 매수하기 직전 혹은 매수한 직후에 수익률이 얼마 안 됐을 때 혹은 손실을 보고 있을 때에는 특히 더 많이 강조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야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광전 매수 당시 좋은마음 기쁨덕의 텔레그램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관심이 없을 때 주구장창 분석을 해드렸고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초고속 전략 통신 및 친환경 관련 핵심 기업들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 제 관심을 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최대한 저렴하게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초고속 전략 통신이라던가 혹은 수소라던가 이쪽도 중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여기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동학그룹도 수소 관련 기업이죠. 예, 지금 153% 수익 중입니다. 자, 조만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MLCC,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